네, 반갑습니다. 경설철학입니다. 오늘은 경호 날입니다. 경호 날이라서 경호 일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일주인데 여기 경금이 5화에 앉아 있죠. 정관입니다. 그 정관에 앉아 있으면서 화극금을 받죠. 이렇게 되면 정관이라고 하는 건 바른 관이거든요. 바른 생각, 원칙주의자라고 보면 됩니다. 원칙주의자. 이게 정관을 내 밑에 일지에 이렇게 깔고 있으면, 이 사람은 원칙주의자다. 바른 관이기 때문에 원칙주의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굉장히 생각이나 어떤 그 사상이 정관이기 때문에 굉장히 밝다라고 말할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좀 고지식할 수도 있죠. 사주 구조에 따라서. 그렇게까지 할 일인가 이럴 수도 있지만, 원리 원칙에 입각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여자분들이 남자를 경호일주랑 결혼을 했다고 치면 굉장히 이 정관을 이렇게 깔면 바람 필 일은 거의 없겠죠. 바람 나지 않는 남자, 바람이 없는 남자. 정관을 깔면, 남자가 일제 깔면 원리 원칙이며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며 바람 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이 경호 일주가 가장 안 좋은 구조는 이 오중의 병화가 이렇게 천간으로 올라와서 시간에 있거나 혹은 월간에 있으면, 이러면 안 좋은 구조입니다. 이 남자분이라면, 이 경금일간이 남자분이라면 이 관은 자식이 되는데 자식이 천간에 올라와서 나를 극하는 형상이죠. 그러면 특히 여기 있으면 자식 자리죠. 이 화극금이 일어나니까, 극이죠. 충과 극은 다른 개념입니다. 충과 극은 개념이 다른데, 이렇게 화극금이 일어나면 만약에 여기 이렇게 진토라든가 이렇게 있으면 토생금에서 이거를 충격을 받아낼 만한 힘이 있는데, 이렇게 없고 경일주가 신약한 상황에서 오중에 병화가 정관이 올라와서, 남자 같으면 정관은 자식이 됩니다. 자식이 올라와서 나를 극하는 형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또 여기는 배우자 자리이기 때문에 이 경금 입장에서 배우자는 이제 목이죠. 을이나 간목이나 임목이나 이렇게 묘목이 되는데, 어쨌든 이 배우자 자리거든요. 여기는 나의 기궁이면서 하고 내 궁, 나의 일지이면서, 일간의 일지, 내 몸이죠. 내 몸이면서 배우자 궁이면서, 궁으로 보면 여기는 궁으로 보면 배우자 궁이죠. 배우자 궁, 또 내 일지궁, 그러니까 내 몸입니다. 일지궁이 되니까 이 5호는 나인 동시에, 궁으로 보면 납니다. 본인인 동시에 배우자가 되고, 또 이 성에 뭐가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여기선 정관이 들어왔으니 남자라고 치면 자식이 되죠. 그럼 자식이 이렇게 병화가 시간에 이렇게 뜨면 나에게 고통을 준다,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편관이니까 아들로 봐야겠죠. 아들. 정관은 딸로 보고, 아들이 굉장히 나를 힘들게 하는, 이제 아들이 있다, 이렇게 아들이 생긴다, 아들이 있다, 그런 사건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운의 흐름에 따라 생깁니다. 이럴 땐
좀 떨어져 사는 것도, 요새 유학도 많이 가고 해외로 많이 나가니까 방법은 떨어져 사는 게 좋죠. 이런 구조가 되면, 화급금하기 때문에, 이게 남자라고 치면 일간이, 아들이, 오중에 병화 올라왔죠. 아들이죠. 정관이라 아들이 나를 힘들게 한다. 또 여기가 자식궁이죠. 여기가 시주나 시천간 자식궁입니다.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또 배우자궁이기 때문에 여기는 배우자궁으로 보면 여기 이 일지는 배우자궁이면서 내궁이죠. 배우자궁이면서 내궁, 내 몸이면서 배우자궁이죠. 동시에. 그러면서 성은 여기 정관이죠. 오화가 궁성논이죠. 궁과 성을 궁성논 그러죠. 궁성논, 그 궁에 어떤 성이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통변하느냐 이렇게 통변하는 거고, 궁은 그대로 통변하는 겁니다. 이 궁 자체는 이는 안 바뀌어요. 이 궁은 일지는 배우자궁이면서 내궁이다. 배우자이면서 나다. 그래서 부부를 일심동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 개념입니다. 그리고 그 일지에 어떤 성이 들어와 있느냐, 뭐 정관이냐, 뭐 편인이냐, 정인이냐, 뭐 비견, 겁재냐, 뭐 식신이냐, 상관이냐에 따라서 그 성을, 이걸 성이라고 하는데, 성을 통변하는 겁니다. 이 궁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일지는 내 몸, 나이면서 내 궁이면서 기궁이라고도 하는데 기궁이면서 배우자궁이고, 일지에 들어와 있는 성이 어떤 성인가, 오화는 정관이기 때문에 남자 입장에서 아들이 되죠. 그럼 만약에 경호 일주가 여자일 수도 있죠. 여자인데 병화가 병기 정 이렇게 있죠. 그럼 병화가 올라와서 이렇게 있다. 혹은 이쪽으로 올 수도 있죠. 이런 구조도 있을 수 있죠. 여자분이다. 만약에 이런 구조로 돼 있어요. 이런 구조로 이렇게 돼 있다면 여자분인데, 여기 우리가 연주고 여기가 월간이죠. 월지, 시지가 이렇게 되는데, 공간 개념과 시간 개념으로 나눠보면, 시간 개념은 여기가 10세, 여기가 보통 요새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죠. 보통 15년을 잡는데, 맹파명리에서 17년인가요? 거기서 17년을 잡고 이러는데, 12, 10, 한 칸에 따라 이렇게 한번 보면 얼추 맞습니다. 60이 되고, 70이 되고, 80 이후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30대에, 여기가 30대니까, 30대에는 결혼을 하면 안 되겠죠. 어디 가면 이제 결혼을 늦게 하라, 30 이후에 하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여자분들 이제 사주 보러 가면, 어디 가면, 당신은 결혼을 30대 이후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이런 개념이죠. 여자면, 이 편관이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죠. 편관인데, 편관, 정관, 남편 되는 거죠. 그런데 내 배우자궁에서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여기 지지에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그러니까 내 남편이죠. 여기는 배우자궁이니까. 그래서 내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하는 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30대를 넘어서 결혼하라. 여기는 이제 30대 상반기가 되고, 그러니까 한 30 후반쯤에서 결혼해야 좋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왜냐면, 병화가 편관인데, 편관은 7살이죠. 7살에 이렇게 떴기 때문에, 이때는 두 가지, 한 세 가지 정도 문제가 있겠죠. 첫째는 남자로 인해서 고통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때 남자를 결혼하면 안 되고, 또 남자를 만나는 것도, 아주 조심해서 만나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하나는 편관은 7살이고 병이죠. 병이기 때문에, 내 몸이, 그럼 여기 이게 경은,
폐죠, 폐, 대장, 폐, 대장, 또 기관지가 되죠. 이 기관지에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조심해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평관이니까 뭐 직장 문제, 직장에서 힘들겠죠. 또 뭔가 본인이 일을 잘못하면 관제 구설이 많겠죠. 그래서 관공서에 들락거릴 뭐 경찰서 이런데 뭐 갈 수 있는 뭐 법원이라든가 이런데 갈 수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이 명리는 좋은 게 이런 겁니다. 아, 내가 병화가 이렇게 떴으니까 이때는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지나서 해야겠다. 남자를 정말 가려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되겠다. 또 혹은 내가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병원에 가서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뭐 운동을 하고 스트레스를 좀 덜 받게 이렇게 살아야겠다. 그리고 여기서는 평관이 나를 치니까 내가 뭔가 불법적인 일을 이런 법에 좀 이렇게 걸리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혹시 내가 과거에라도 뭔가 세금을 안 냈거나 뭔가 뭐 잘못된 거 있나 이거 확인해보고 살펴보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명리의 장점은 이겁니다.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 구조에서 제가 이 사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격국이나 용신, 뭐 물상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이 구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구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구조를 먼저 보는데요. 이 경호일주가 남자든 여자든 이렇게 편관이 월간에 있다고 치면 병화가 편관이죠. 편관이 월간에 있다고 치면 화급금을 하기 때문에 남자면 건강, 폐, 대장, 기관지 문제, 여자도 마찬가지죠. 폐, 대장에 기관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남자, 여자든 건강의 문제와 더불어 관공서에 가거나 불편한 거, 경찰서에 가거나 법원에서 뭔가 이게 뭐가 날라와서 뭐가 불편하거나 이런 일이 꼭 있겠죠. 이 5년 보통 이제 천간 대운에서 이게 대운이면 우회로 5년을 보고 밑에 5년을 봅니다. 이렇게. 그럼 10년이죠. 대략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면 맞는데 그럼 한 5년 정도는 그런 일이 있겠구나. 병화가 편가했던 5년 전에 5년 정도에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5년 동안. 그리고 이때 결혼을 하면 여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안 좋을 것이며 또 남자는 이때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면 편관은 아들이죠. 남자 입장에서 아들이 태어나면 내가 화급금 나가니까 뭐가 안 좋은 거예요. 일이 안 풀리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그래서 자식이 태어나면 복동인 경우도 있어요. 이 자식이 태어남으로써 집안이 잘 되고 복동인 경우도 있는데 자식이 태어나서 집안이 가세가 기울어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 아이를 이렇게 태어날 때 어떤 해에 임신하고 어떤 해에 이렇게 출생을 시킬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자식을 우리가 낳을 때 어느 해에 낳을 것인가. 그러니까 입퇴할 때는 임신할 때는 보다는 낳은 해, 낳은 달까지 맞출 수는 없지만 힘들겠지만 대략 그 낳은 해 어떤 해에 올해 이민년인데 이민년에 태어난 아이가 부모 입장에서 보면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따져서 아이를 임신하고 그리고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급금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밑에 병진이 있을 수 있죠. 이 병진이 있으면 이때는 생으로 먼저 갑니다. 이게 화생토로 먼저 가지 극으로 먼저 가지 않습니다. 이 탐생망극이라고 하는데요. 이 생을 먼저 탐하지 극을 먼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땐 괜찮습니다. 이런 구조면 자 제가 경오일간이 이렇게 있는데 병화가 이렇게 떴는데
진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생을 먼저 갑니다. 그거 안 합니다. 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화생토하기 때문에 극작용이 안 일어납니다. 물론 이 사주 구조에 따라서 대운의 관계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런 구조가 되면, 그래서 저는 이런 구조를 중요시합니다. 격국이나 용신, 뭐 물상노도 다 중요하는데 그거보다는 사주를 이렇게 명리를 하시는 분들은 사주를 볼 때 어떤 분들은 격국 용신을 먼저 찾죠. 아, 이 제격이다, 무슨 칠살격이다 이래서 찾는 분이 있고, 또 그 물상론 하시는 분들은 물상으로 먼저 보죠. 이 물상을 먼저 일본으로 보고, 아, 이게 어떤 물상이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이 구조를 먼저 봅니다. 어떤 구조인가를 먼저 봅니다. 그러면 이런 구조가 되면, 좋아요. 예, 화생토 해죠. 화생토, 토생금으로 가죠. 그렇게 되면 이게 편관인데 진토는 편인이잖아요, 편인. 그러면 관인 상생되죠, 이렇게. 관인 상생돼서 좋은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30대에 결혼을 해도 되고 30대에 아이를 낳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조에 따라서 달라지지, 어떤 구조가 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되면, 여기가 30대, 대략 30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때 결혼하거나 자식을 낳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럴 때 그게 안 일어나요. 생으로 가요. 생이 먼저예요. 그래서 이게 편관이죠. 편관이고 여기는 편인이 되니까 관인 상생이 됩니다. 이렇게 생하고 이렇게 생해서, 그래서 이런 좋은 운입니다. 이러면 좋습니다. 이런 구조면 본인이 병진월에 경호일간으로 태어났다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먼저 본다. 자, 경호일간에 이렇게 만약 여기서 병화가 이렇게 편관이 떠서 자식궁이잖아요. 이건 남자 여자든 다 자식궁입니다. 이건 일간이든 일지든 자식궁이면서 또 하나는 이제 아랫사람 궁입니다. 아랫사람. 내 종업원, 선생님 같으면 제자들, 후배들, 이런 아랫사람 궁이거든요. 아랫사람이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하는 형국이죠. 그런데 마찬가지죠. 진토가 있다면 이렇게 갑니다. 생이 먼저입니다. 탐생, 만극. 생함을 탐해서 극하는 걸 잊어버립니다. 이런 구조면 좋습니다. 이런 구조면 구조 자체가 좋죠. 그래서 저는 사주의 구조를 먼저 봅니다. 이런 구조면, 그런데 나쁘면, 이런 구조면 나쁘죠. 병오면, 병오는 양인이죠. 양인이라는 건 칼이죠. 칼이고 오 자영이죠. 자영의 양인 칼이 나를 치고 있으니까, 이러면 폐암, 대장암,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굉장히 안 좋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죠. 병오, 양인이죠. 자형, 이러면 녹아버립니다. 금이 녹아버리면 폐, 대장, 기관지, 이런 심각한 암이겠죠. 심각한 일로 병으로 사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되면 경호가 되고 병호, 이런 구조가 되면 아예 이 결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남자 같으면 아이가 태어나면 내가 타서 녹아버리는 형국이고, 이 여자분 같으면 남편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남자가 나를 녹여버리는 형국이니까 결혼 자체를 남녀 다
이런 구조라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결혼해서 남자로 고통받고, 결혼해서 자식으로 고통받고, 이 병오가 이렇게 있으면 이 경금은 이 결혼을 안 하면요, 남자가 안 생기면 고통 안 받는 겁니다. 자식이 생겨나지 않으면 고통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라면 저는 아예 결혼하지 마세요. 아이 낳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호일간이 이민년을 만나면 이건 편제죠. 편제가 되고 식신이 됩니다. 식신 생제로 가니까 뭐 큰 돈이죠. 또 인, 오, 여기 수리, 여기 이렇게 수리 이렇게 들어오죠. 인오 수리니까 삼합이죠. 그러니까 반합을 이루죠. 그러면 반합이라는 건 나랑 합이 돼서 들어오니까 생으로 들어오죠. 생합이죠. 생. 목생, 화해서 편제가 내게 들어오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들어오는 겁니다. 식신은 노력이죠. 돈 벌고자 하는 행위, 그러니까 말도 되고 궁리, 연구도 되고 또 본인의 어떤 손재주, 말재주, 입재주, 어떤 기술, 돈 벌려고 하는 행위 자체가 되고 그게 재성으로 연결돼서 그 재성이 나를 생해서 들어오니 이런 구조면 올해는 뭐 좋죠. 좋은 구조입니다. 또 인호술에 인이 지살이죠. 지살이죠. 지살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살이니까 바쁘게 다니면서 또 멀리 가서 움직이면서 돈을 벌 수 있다. 다만 이 경호일주가 이렇게 목생화하면 화가 커지죠. 이 경호일주가 경호일주가 만약에 신약하면 건강에 좀 조심해야겠죠. 너무 많이 지살이니까 돈 벌려고 편제 뭔가 큰 돈이죠. 다니다 보면 내가 건강에 좀 무리가 올 수 있다. 문제가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경호일주는 올해는 좋은 운입니다. 네, 생으로 들어오죠. 생합돼서 들어오죠. 여기 술이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한 명, 두 명, 세 명이죠. 동업사도 있죠. 동업 형태. 여러 사람이 어울려서 뭔가 투자하고 노력하는 연구하고 궁리해서 돈을 벌어보겠다. 편제니까 큰 돈이죠. 이런 구조도 됩니다. 술이 없지만 이 술을 삼합이기 때문에 이 뭔가 세 명이 어울려서 혹은 여러 사람이 동업하거나 어딘가에 투자하거나 뭔가 연구해서 결과물을 얻어내려고 하는 식신은 연구하고 궁리하는 거죠. 궁리, 연구하는 거고 편제는 결과죠. 결과. 재는 결과입니다. 연구한 결과가 나를 생해주니까 노력한 결과가 나를 생해주니까 좋은 거고 또 재성은 어떤 결단이죠. 결단. 마무리가 되고 또 선택이 됩니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마무리하고 이런 것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경호일주가 이민년을 만나면 좋다. 좋은 한 해다. 열심히 한번 욕심내 보시라. 열심히 지살이니까 바쁘게 움직이시면서 해보시라. 다만 경호일주가 좀 신약한 맛이 있을 때는 건강에 유의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경솔철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